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절대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건담을 좋아합니다. 로봇을 좋아해요. 메카닉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저는 메카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만들었던 건데 저는 또 그림도 그리기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고 해적판이죠. 저 뒤에서 앉아서 그림 그리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꼭 보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뒤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열심히 따라 그리고 이랬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로봇. 아유, 멋지죠. 그리고 또 이런 또 캐릭터들도 좀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봇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게 제 일종의 바이블 같은 거였었어요. 이게 사실은 다 해적판입니다. 요즘 이제 다 정식 라이센스는 나오죠. 열심히 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책입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만화가 아니에요. 이게 설정화라고 합니다. 설정화. 어떻게 뭐 조종석이 어떻게 되고 조종 장치는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때 만들었던 로봇이에요. 이렇게 색칠을 못 해가지고 뭐 수성 페인트 칠하고 뭐 덕지덕지 붙이고 이랬던 건데 나중에 20년이가 지나서 발견해서 찍은 겁니다. 막 부서져 있는데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미술부에 들어가지고 일종의 학예를 하는 거예요. 학교 오픈. 그래서 학교가 남녀공학이긴 했지만 부산 유일한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때.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학교 막 학생들 오고 특히 뭐 여학교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그때도 이렇게 로봇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들었던 로봇인데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부서지고 없는데 그때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갑니다. 이 대학교를 가게 된 과정이 정말 웃긴데 제가 이렇게 막 로봇 만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미술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미술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야, 아버지 때는 미술하면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예고를 가겠다고 했더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는 인문계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인문계를 갔어요. 근데 인문계에 가서도 또 미술부 들어서 미술하고 한다고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술을 하고 싶냐 그러시더니 그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아버지 친구분의 동생이 화실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던 건데 사실 아버지도 미술을 하셨었고 미술해서 다른 데 이렇게 서울대학교로 점프를 하려고 준비하셨다가 사범대에서 갑자기 교대로 바뀌면서 교대 1기로 졸업하신 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세요. 아버지도 옛날에 화가를 한번 하시려고 하셨던 생각이 있으셔서 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밀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화실을 갔는데 화실에서는 너 뭐 잘하냐 전공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로봇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들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조소를 해라. 왜 알고 봤더니 그 화실이 조소 화실이었어요. 조소 전문. 조각과 소조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열심히 했어요. 마침 이게 또 제가 인문계였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술 쪽으로 가는 사람들 공부 되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서울대에 가게 된 거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 성적이 그렇게 되나? 제가 아마 미술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데 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공부를 1학년 때까지 조금 한 거 가지고 2학년, 3학년 때 화실 가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소조를 배우고 해서 학교를 갔는데 문제는 학교 가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전공 지식이 없고 이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막 이렇게 약간 추상 미술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만든 게 뭔지도 모르고 막 수업을 따라하는 그런 쪽이었었어요. 되게 교수님들한테 죄송하죠. 교수님 뭔가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하면 교수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약간 선문답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디자인과를 가게 됩니다. 그 디자인과를 갔더니 컴퓨터 그래픽을 세상에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컴퓨터 그래픽이 있어? 그러면서 학교에서 디자인과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제가 만든 작품인데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것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실 다닐 때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고등학교 고3 때도 저는 로봇만 그렸고요.
제 친구는 또 로봇 소설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SF 소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3 여름방학 때 나는 만화를 만들 테니 너는 소설을 써라. 우리 공부는 안 하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친구랑.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제가 만든 만화책과 그 친구가 만든 소설책을 서로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 친구 소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재밌나? 저는 제 만화책을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건 만화가 아니고 그냥 로봇만 딥다 그려놓고 끝난 거죠. 휙 날아가는 것만 있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만화는 그림으로 그리는 소설이구나. 근데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로봇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만화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엄청나게 만화 좋아하는 친구가 가져오면 애니메이션 같이 보면서 우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로봇 변신하는 장면만 놓으면 막 저거야 이러면서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애니메이션 보는 것도 좋아하고 프라모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는 과연 뭘 좋아하는 거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보는 애니메이션은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메카닉, SF. 제가 만드는 것도 로봇, SF, 메카닉. 제가 그리는 것도 로봇, SF, 메카닉.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SF 로봇 메카닉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냥 그게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만화를 그리려고 했고 프라모델을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를 깨달은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를 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만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감도 안 오고 이것도 겨우 졸업 작품으로 만들긴 했지만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다 됐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냥 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졸업 작품을.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이 달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과를 잘못 온 거죠.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자퇴를 하고 다시 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대학교를 왔기 때문에 도저히 자퇴는 못하고 그냥 디자인과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변신 로봇을. 이걸 가지고 변신 로봇을 만들 수 있게. 그러면서 열심히 변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맥킨토시를 배웠거든요. 그때 당시 PC, IBM PC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고급 퀄리티의 비싼 컴퓨터입니다. 제가 살 수는 없었고요. 학교 컴퓨터로 배웠죠. 그때 컴퓨터 그래픽을 좀 배웠어요. 그러다가 방을 뺍니다. 제가 있던 하숙집 방을 빼가지고 드디어 그 방 뺀 값으로 컴퓨터를 삽니다. 그리고 PC 윈도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맥킨토시하고 너무 퀄리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윈도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윈도우는 정말 허접했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컴퓨터공학과 친구 제 동기가 와서 탁 이렇게 고쳐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때 막 코맨드 모드도 배우고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지금껏 뭐 학과 컴퓨터 관리하는데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맥킨토시만 만졌으면 마우스만 만졌으면 지금 아마 윈도우 여러분 그 코맨드 모드까지 잘 못 들어가시죠. 또는 메모리 관리 그런 것들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PC를 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이제 PC를 제가 배우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계속 컴퓨터 관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엄청 보게 됩니다. 학교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회원지하상가라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레이저 디스크가 있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주는 곳이. 그걸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집에서 보내주는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밥을 안 사 먹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두 번, 세 번. 그래서 하루 그 한 끼로 버티면서 많이 먹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모으면은 애니메이션 테이프를 사러 가는 거예요. 회원지하 산 거예요. 레이저 디스크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토토로라든지 나우시카, 라퓨타 이런 것들을 다 비디오 테이프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대사를 다 외워요. 지금처럼 자막 없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보면 일본어만 나와요. 근데 어릴 때 부산에 일본 방송이 조금 이렇게 전파가 넘어와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대충 이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아. 이게 문장이 대충 들리는 거죠. 한참을 듣다 보면 뜻이 알 것 같아. 그래서 한참 보다 보면 이제 대사를 다 외워요. 거의 그 정도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애니메이션은 5스타 스토리 마모루 나가노 건데 지금은 좀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로봇도 좋아하는데 너무 건담하고 달리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을 막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지경이 되냐면 학과에서 MT를 가게 되면 지금은 뭐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 보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딱 넣어서 선배님 되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 좀 같이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탁 넣고 틀은 거예요. 그러면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 대사 밑에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변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사를 다 외웠으니까 그렇게 변사 역할까지 막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투니버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니버스에 가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됩니다. 선배예요. 야 동현아 너 투니버스에 올 생각 없니? 누구누구씨 주변에 좋은 후배 없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하면서 3D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지금 군대에 있는데 곧 전역합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그 선배가. 감사하죠. 세상에 투니버스에서 연락이 오다니.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니버스에 취업을 하게 되죠. 열심히 준비했던 포트폴리오하고 준비해서 제출을 했더니 다행히 저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투니버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받았던 월급 가지고 꾹 참았던 이것도 사게 되고요. 제가 군대에서 거의 군대 월급 가지고도 컴퓨터를 샀거든요. 군대에서 그때 당시 힘든 스캐너, 뭐 프린터를 써서 꽤 큰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꽤 앞서가던 군인이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감각을 놓지를 않았던 거죠. 회사에 왔더니 제가 군대에서 산 컴퓨터의 성능하고 거의 동급의 성능이 회사 컴퓨터 성능인 거예요. 그만큼 제가 컴퓨터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열심히 작업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오자마자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받았던 월급 가지고 드디어 제 프라모델도 샀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집에 왜 가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를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때 당시 인터넷이 꽤 비쌌는데 인터넷도 무료. 그리고 방송국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곳도 있어요. 잠도 무료. 밥도 추가 비용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간의 수당이 없고 밥을 주거든요. 야근한 밥을 줘요, 그냥. 그래서 밥 먹고 그러면서 집에 갈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을 뺐어요. 방을 빼서 회사에서 살았어요. 그냥 회사에서 편한 거죠. 일하고 밤에 자고, 일하고 밤에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자, 그때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투니버스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인데요. 자, 초기에. 그리고 막 열심히 작업하면, 권동희 씨 이렇게 멋진 작업했다고 다들 재밌어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라젠카를 그때 작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라젠카 하면 음악대장이 부른 라젠카만 기억하고 있죠. 사실 라젠카가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오랜만에 만든 이 메카닉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투니버스 갔을 때 라젠카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권동희 씨 혹시 라젠카 3D로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2D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3D로 만들어보지 않겠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한 이유, 또 제가 뭔가를 그리는 이유가 바로 로봇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회사를 오니까 로봇을 저보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월급을 주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틀, 한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안 자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라젠카를. 그리고 이제 만들었죠. 여러분, 인터넷에 라젠카 치면 아마 이 3D가 나올 겁니다. 원래 2D인데 이 3D는 앞에 오프닝 타이틀에만 잠시 나왔었어요. 일종의 테스트죠. 제가 이 디자인을 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 이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는데요. 2D 디자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D로 이렇게 리파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모델 참고를 해가지고 리파인해서 만들었습니다. 멋지게 나갔죠. 나름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보면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원본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재밌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들 좋아하고 정말 투니버스 오길 잘했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점점 투니버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밤에 이렇게 일하고 낮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할 때 쌓아왔던 그 크리에이티브를 회사에서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점점 제가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창조를 하려는데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이제 더블맨이라고, 나를 그때 사이버 자키 유명할 때였는데, 요거까지 이제 마야로 만들고,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에 후배가 들어오게 되는데, 후배가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컴퓨터 1.5세대쯤 됐다면, 그 후배는 컴퓨터 이제 2세대, 2.5세대인 거죠. 이미 대학 생활에서부터 실전을 뛰고 온 친구들이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퀄리티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그 순간 제가 불안에 떨었죠. 아, 나 좀 있으면 잘리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부산에서 후배들이 올라옵니다. 벤처기업을 차리자. 그러면서 선배님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지. 이러면서 그냥 쉽게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벤처기업을 차렸습니다. 근데 큰 회사에 있다가 벤처를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월급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일을 따와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면서 일도 잘 없었어요. 지금 보는 그림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너무 일이 없어서 우리 프로젝트라도 하자면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고등어 변신 로봇. 이게 이제 고등어로 변신하는데, 자, 이 로봇을 만들면서 나중에 결국 이 만든 데모들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는 잘 되게 됩니다. 지금은 또 사실 문 닫았어요.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다 큰 회사들 차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학교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학교 강의를 나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를 가르친다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원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영상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에서 작업했던 거예요. 옆에 보이는 저 클립은 클립 아트라는 주 제목으로 만든 클립 로봇입니다. 클립 로봇. 옆에는 이제 이솝우화 할아버지라고 해서 알바를 뛰고 3D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는 그만뒀죠. 벤처기업은 그만두고 그 벤처기업 때 쌓았던 실력을 바탕으로 나름 그때 영상벤처 국내 1호였거든요. 이제 그 프로필을 가지고 대학원을 간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학교 강의도 하면서 대학원 석사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봉인됐던 이 로봇들 다 봉인시켰죠. 공부하느라고 다 접었습니다. 로봇 만드는 거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제 집사람하고 상인 장모님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저기 조선대학교를 내려가게 됩니다. 2007년에 광주의 조선대학교를 내려갔습니다. 자, 거기 연구실인데요. 자, 이게 앞에 입구에 세러머니. 좋아하는 거니까 보통 연구실은 그 교수님의 특성을 잘 보여줘야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세러머니를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는 리뷰 사진 찍는 곳. 만들고 나서 리뷰 사진도 찍어야죠. 리뷰 사진 찍는 곳. 자, 여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지만 반대편에는 또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실이 커요. 지방대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서울에서 주말부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연구실에 살았거든요. 연구실에 이제 이런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칠하는 부스고요. 자, 요거는 그때 당시 만들어놨던 로봇들. 예. 자,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이제 서울 쪽에 경기대학교 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조선대학교 짐 싸는 과정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겨우 이렇게 짐을 다 싸서, 마지막에 짐을 싸서 경기대학교로 2010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연구실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있다가 이제 짐을 다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조숙과를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거의 조형이 이 프로포션이라든지 비례가 거의 조각품 수준이에요. 사신병이라고 다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저 캐릭터인데 너무 멋지죠. 조형성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제
컴퓨터 자리 있고, 자, 들어오는 입구에서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게 돼서 피규어 뮤지엄 W라고, 거기에 또 선배가 그 이사로 있어서 MOU를 맺게 됩니다. MOU를 맺다 보니까 또 피규어 뮤지엄 W에 기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피규어 뮤지엄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혹시 주변에 좀 재밌는 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아, 이상한 교수님이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자,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보시죠. 덕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말로 오타쿠라 불리며 자기 세계에 빠져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한 대학 연구실. 연구실 주인 권동현 교수가 10년 동안 모은 600여 개 피규어가 빼곡합니다. 저도 600개인지 몰라요. 권 씨는 물어봐서 대충 공상과학 영화 대답했어요. 피규어가 삶의 활력소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왜 꼭 저런 피규어만 이것들 찍었는지. 보면서 감상을 즐기면서 또 내일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힐링인 거죠. 과거 오타쿠라 불리며 음지에서 활동하던 덕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탤런트 심영탁 씨는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덕후임을 밝힌 후 오히려 개성 있는 이미지를 얻어 자, 이게 나가니까 또 KBS에도 나왔어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만화 영화에 대한 추억 다들 있으시죠? 최근 장난감 수집을 취미로 즐기는 이른바 토덜트족이 늘면서 어른을 위한 장난감이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70년대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던 로봇 태권브. 이것도 저한테 빌려가서 아베우리에 맞서 찍었어요. 싸운 훈이와 깡통 로봇까지 900개가 넘는 피규어들로 가득 찬 한 대학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10년 넘게 장난감을 수집해오다 이제는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기까지 합니다. 라젠카 제가 이거 리뉴얼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쁨인 동시에 또 원동력도 되었고 친구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MBC에까지 나이 나왔습니다. 40의 프라모델과 로봇 모으는 취미, 이른바 키덜트족인데 요즘은 여성 키덜트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어떤 걸 모을까요? 남재현 기자입니다. 비행 접시와 로봇, 영웅 캐릭터들로 빼곡한 권동현 교수 연구실입니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지만 어릴 적 좋아했던 로봇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직장과 전공을 바꾸길 여러 번. 권 교수는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자리 잡은 자칭 키덜트족입니다. 변신 로봇 뭐 어릴 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제 그게 변하지 이 짤이 좀 잘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인형이나 나돌고 만화 영화를 있죠. 좋아하는 이 짤이 취미를 좀 나돌고 공개하는 있어요. 성인들이 늘면서 이런 스태프분도 계시고 이런 그래서 연기자분도 제가 계시거든요.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전엔 남성 앞에 키덜트가 좀 대세였다면 이젠 이상한 사람으로 내보내지 말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좀 그런 거로 좀 연락 달라 이랬는데 그 뒤로 딱히 연락 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갖게 되는 요런 분 있어요. 요런 분 이렇게 평론하는 분, 마지막에 딱 이렇게 사회 현상을 잘 평론하는 분, 이런 분으로 좀 모셔달라고 했는데 딱히 연락은 없는 것 같네요. 한해 20-30%씩 자, 어쨌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지금 사실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로봇가 좋아서 만화 그리는 게 좋아서 저 뒤에서 그냥 구석에서 열심히 그림 그리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화실을 가게 되고 또 좋은 대학교를 생각지도 못하게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성장해 올 줄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나는 로봇이 좋아, 나는 메카닉이 좋아 하면서 그냥 제가 좋아한 것들을 향해서 쭉 가왔는데 어느덧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좋게 봐주시고 아껴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만큼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꼭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 그거 못 찾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보다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면 그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소개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거든요. 스티브 잡스 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한 게 있어요. 요거 꼭 저는 보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퇴도 했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점을 열심히 찍었대요. 점을 열심히 찍었는데 어느덧 그 찍은 점들을 연결을 하니까 멋진 그림이 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점 하나하나를 잘 찍으면 나중에 그게 멋진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 뭐 컴퓨터를 만졌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했던 것들이 점을 다 찍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수업도 그런 점을 찍는 수업이 되기 바랍니다. 점 잘 찍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멋진 그림을 그릴 때 좋은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전공 지식도 깊어지고 다른 곳과 융합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으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융합형 인생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좀 기술 몇 개 배우는 수업 정도가 아니라 다른 분야와 어떻게 융합하고 내 전공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융합형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약간 실무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 마치면서 이번 한 학기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어드벤처 타임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ome along with me, and the butterflies and bees. We can wander through the forest and do so as we please. Come along with me to a cliff under a tree, where we can gaze upon the water as an everlasting dream. All of my collections, I'll share them all with you. I'll be here